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약간 힘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거래일 애플 지금 마이너스 4.8%가 급락을 했습니다. 정말 올해 들어서 상승장 이후로 정말 이례적으로 큰 하락을 보였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 쪽에서 과열됐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악재가 속출하면서 그 단기 가열에 대한 부분과 함께 하락 시그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전형적인 단기 고점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트적인 부분이니까 요게 제가 약간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지수 분석을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트 분석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잠깐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일단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가장 강한 문제는 미국 신용 등급 강등 AAA에서 AA 플러스 12년 만에 강등됐다는 거,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그 이유는 미국 재정 악화와 그리고 국가 채무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버핏은 오히려 국채를 100억 달러 매입하면서 강한 매수의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미정부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채권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 하지만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고 있는 에크먼이란 이 에크먼은 요 하락에 오히려 베팅을 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도 약간 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뭐 미국 국채가 어떻냐, 뭐 2년물, 10년물 약간 금리 역전 현상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재가 속출되고 있다는 것에만 일단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집중보다는 이런 게 악재로서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 그리고 구글 검색 시장 불법 독점, 사실 요 뉴스가 어젯밤에 나오면서부터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동반 하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짜고 하락을 시키듯이. 그러니까 사실 구글 쪽에서 지금 악재가 나왔으면 이건 구글만 떨어지면 될 일인데,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동시에 하락을 했고, 애플도 사실 불안한 상태였는데 오히려 더 큰 하락을 동반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2차 전지가 모두 동시에 움직이죠. 그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도 한 번에 상승했다가 한 번에 빠진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미국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과 미국 거의 이런 약간 어느 정도 세트로 움직이는 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폰 10 판매 실적 부진이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봤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고 그러면 요거를 단기 악재, 그러니까 한 이전처럼 2012년처럼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7% 빠졌거든요. 이전에 2012년에 미국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는. 근데 요거는 단기 악재로 그냥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회복해 줄 거다. 특히나 이번 주에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는데 다시 한번 끌어줄 거다. 왜냐면 이전에 SVB, 그러니까 은행 파산 사태가 3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엔비디아가 한번 빵 터트려 주면서 미국 증시를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려 줬죠. 그러면 이번 포지션에서는 애플과 아마존이 할 거다라는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실제로 아마존은 끌어올려 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갭을 띄우면서 10% 가까이 상승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지금 미국 증시 중에 1등 기업 애플이 오히려 실적 발표 후에 마이너스 3%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또 문제가 됐던 게, 갭 하락을 3% 했지만 다시 한번 그 갭을 메꾸러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약간 앞에서 얘기해드렸듯이 구글 검색시장 불법 독점 이런 악재가 다시 나오면서 오히려 추가 하락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역시나 악재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의 흔들리는 위험한 시장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냥 크게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한국 증시도 2차 전지가 지금 단기 과열 현상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급등을 했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락 차트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빅테크 기업 차트 분석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봐야 될 거는 나스닥 차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 일단 일봉상 봤을 때는 이런 구간이 있죠. 지금 앞에 보면 일단 안 좋은 시그널 하나는 이렇게 쌍봉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고점을 두 번 터치하고 빠지고 있는데, 빠질 때 분명 미국 신용 등급 강등에 의해서 정말 오랜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17%, 2% 이상 하락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이거는 단기 그냥 지나가는 돌발성 악재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받아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락을 분명 멈춘 부분이 있었지만 마지막 거래일에 요 구간 역시나 단기 악재구나 생각하면서 올리려고 했는데 5일선, 21선에 막히면서 지금 하락을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요것도 단기 고점의 전형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빠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 요 구간에서 지금 한번 이전 고점 라인을 약간 모으다가 이렇게 딱 삼각 수렴 만들고 돌파했던 부분이 있죠. 그러면 요 고점 라인이 이번에는 강한 지지 라인이 되는데, 그 포인트가 13,853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럼 이 포인트를 혹시 다음 거래일에도 미국이 하락을 하면서 음봉으로서 요 구간을 이탈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차트적으로는 꽤나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 이탈하면 결국에는 61선까지 빠질 수밖에 없다. 61선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61선과의 이격이 어느 정도 벌려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음봉이 나올 때는 미국 시장 역시나 크게 흔들릴 수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지금 올해 그래서 큰 악재가 있었던 게 역시나 은행 파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요번에 나온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봤을 때는 일단 해석을 해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요 구간을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내용이 나올 때 요런 단기간 이렇게 고점을 찍고 빠지는 패턴을 한번 보여줬죠. 이런 구간 악재가 있으면서 역시 미국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하지만 이 부분과 비교됐던 게 2009년에 리먼 사태, 그러니까 그때도 동시 비슷한 은행 파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 은행 규모와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규모는 분명히 달랐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악재로서 하락을 했고, 하지만 리먼 사태만큼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다. 충분히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줬던 부분,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좋은 추세를 미국 증시를 끌어줬다, 이런 패턴을 그때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 포인트는 분명히 악재가 있을 때, 큰 악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 그리고 미국 신용 등급 강등했을 때도 그때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워낙 2012년이 이전이다 보니까 2012년 차트에서 봤을 때 2011년이죠. 죄송합니다. 2011년 차트에서 봤을 때 정확히 요때죠. 거의 12년 전 8월에 이렇게 급락하면서 고점 대비 저점으로 마이너스 17%가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17%가 빠졌다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종목들은 전부 다 흔들리고 굉장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하락이었다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점점 다시 회복을 했지만 약간 이런 구간에서 많이 흔들면서 공포의 구간을 만들어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분명 대세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거는 역시나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점 대비 저점이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시나 단기 고점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악재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S&P 500도 한번 볼게요. S&P 500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고점을 충분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비슷하게 21선을 이탈했고 21선 이탈한 상태에서 요게 단기 그냥 악재였다면 바로 5일선 21선 뚫고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역시나 마지막 거래일 뚫고 올라가는 척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듯 보였으나 역시나 다시 한번 급락을 하면서 저항 라인을 넘지 못하고 빠졌다는 것은 분명한 악재. 그리고 이것도 삼각 수렴됐던 고점 라인 요 구간 대략 4,457포인트인데 요 구간까지 이탈하면 다시 한번 요 아래에 있는 61선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다. 대략 한 지금 61선이 한 4,350포인트, 60포인트쯤 있는데 요 구간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를 분명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다우도 봤을 때도 다우도 지금 많이 꺾여 있죠. 이렇게 삼각 수렴되면서 고점 돌파될 때 계속 우상향의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상대적으로 나스닥이나 S&P에 비해 약간 억울하게 조금 많이 오르지 못하고 꺾여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포인트 봤을 때는 일단 바로 밑에 있는 21선 있죠. 대략 한 35,000포인트에 딱 자리 잡고 있네요. 35,000포인트 이탈한다. 역시나 지수의 동반 하락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지수 차트는 확인이 되는데 제가 앞에 설명을 약간 길게 해서 이 영상도 길어질 것 같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시총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뭐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가시화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빅테크 기업 일단 시총이 큰 기업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종목은 하나 둘셋넷 7개 종목 7개 종목에 대해서 애플부터 메타까지 제가 한번 차트 분석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삼성전자랑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정말 애플 대단한 기업이다. 삼성전자 대비 거의 시총이 10배 가까이 높은 종목이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요런 애플의 요런 기업의 크기를 한번 느끼고 반대로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가 항상 갤럭시 그리고 아이폰 이렇게 경쟁 구도에 있는데 이렇게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총으로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를 또 한번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애플 지금 마이너스 4.8% 제가 빠졌다고 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200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대략 삼성전자의 시총 절반이 마지막 거래일에 날라갔다는 거 분명히 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는 그렇게 비교가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는 꽤나 큰 시총이 날아갔다는 거 이렇게 애플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한번 끝까지 중요한 부분이니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분명히 항상 주말 끝나고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근데 이런 거보다는 약간 저는 종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중시하는데 지금은 약간 매크로적인 관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 시장이 무너질 때는 역시나 개인 종목들 뭐 아무리 좋은 차트 만들더라도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지금 7대 지금 시총 큰 기업들 순서대로 제가 분석할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미국 시장에는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뭐 강조를 몇 번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말이 약간 길었는데 애플입니다. 애플 지금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갔죠. 정말 크게 올라갔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금 올해 초부터 상승해서 크게 하락을 할 때 단 한 번도 뭐 4.8% 이렇게 빠진 적이 없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거의 마이너스 4%씩 한 번씩 빠지는 구간을 만들어 줬지만 이때는 하락장이었고 지금 상승장인데 상승장 중에는 빠진 구간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흔들릴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행 파산의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미국 주식 우상향이다. 정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가 최근에 실적 발표가 기대되면서 다시 약간 하락한 흐름을 약간 이런 추세
만들지만 결국에는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흘러갔고 마이너스 4.8% 21선 잠깐 이탈하더니 한순간에 61선까지 그냥 깨버리는 안 좋은 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량도 꽤나 많이 실린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요거 이 갭을 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살짝 들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보여줬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이렇게 빠진 흐름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지만 어쨌든 굉장히 크게 계속 미국은 우상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기 요런 고점 패턴이 있고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가는 것도 저는 분명히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61선 그러면 지금 이탈했으니까 61선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84.5달러 요 구간을 올라가면서 갭을 메꾸는지 요 부분을 봐야 되고 지금 위치에서 혹시나 쭉쭉 빠지면서 정말 상승했던 부분을 다 반납을 하는 위험한 구간을 만들지 않을지 이런 걱정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죠. 맞나요? 맞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소를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꺾여 있죠. 이렇게 고점을 두 번 정도 이렇게 치고 나서 21선 이탈과 요 추세선을 제가 그려놨는데 요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요거는 당분간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꺾여 있고 반등하는 추세에서 61선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윗꼬리만 들면서 빠졌다는 거 역시나 좋지 않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실적 바탕으로 지금 미국 증시를 끌어올려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끌어올려 준 흐름에는 동반을 했고 지금 지수의 하락을 그래도 방어한 게 아마존인데 요거 거의 그래도 고점까지 11.4%까지 급등을 했다가 종가가 아쉽게 8%대 밀리는 그림. 그리고 고점 잘 올라갔다가 역시나 하락했던 구간은 구글 독점 내용이 나오면서 같이 동반을 하락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혹시나 하락하면서 이 갭을 메꾸러 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차트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우리나라가 사실 가장 주목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엔비디아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반도체 국가지 않겠습니까? 반도체의 시총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 비중을 많이 싣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 흐름은 보통 엔비디아 발로 많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일단 갭 상승을 하면서 좋은 실적 바탕으로 올라왔었죠. 그리고 나서 쭉쭉 옆으로 횡보하는 듯 하면서도 캔들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고 이렇게 21선 부분에 걸쳤을 때도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결국엔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21선을 의미있게 한번 이탈을 했고 역시나 반등 시도했다가 21선 넘지 못하고 윗꼬리 살짝 달면서 빠지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는 거는 좋지 않은 패턴이다. 그러면 혹시나 436달러를 깨면서 내려간다. 마찬가지 앞에서 지수 말씀드렸듯이 61선 보러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기 하락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엔비디아가 하락한다면 우리나라에 꽤나 타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의 구글이죠. 구글 발로 어제 하락 시작을 했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갭을 띄운 상태에서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최근에 5일선 이탈했고 그리고 마지막 거래에 5일선 다시 회복하려고 하다가 고점 2.3%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음봉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갭을 띄웠던 공간과 전고점을 이렇게 확인을 해 봤을 때 혹시 다음 거래에 음봉 나오면서 127.38달러를 이탈한다. 그러면 이것도 추세적으로는 하락을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을 명확하게 보시면서 구글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또 한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이미 약간 꺾여서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에 있죠. 이렇게
고점을 점점 높이고 있는 패턴이 있었는데 이 패턴을 이탈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약간 횡보하는 듯 했고 반등 나오려고 했었지만 21선을 맞고 다시 빠지니까 5일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미 테슬라는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입니다. 메타가 지금 굉장한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한 차트,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상승을 쭉 올라왔었고 특히 저점 대비 거의 한 3배 정도 고점 라인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쭉 올라오는 추세선을 봤을 때도 그렇고 21선을 정말 살짝씩 이탈하면서 그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이렇게 21선 이탈했을 때도 제가 이렇게 짧게 이런 부분들 이어서 그려봤는데 약간 이탈했다고도 바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요번에도 21선 위에 아직 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혹시나 메타가 요 부분이 꺾이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요것도 꽤나 의미 있게 반응을 해줘야 될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 추세에서 메타도 혹시 꺾이지 않는지, 아니다 21선 이때까지 잘 받아줬으니까 21선 부근에서 다시 상승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식의 방향성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정말 빠르게 제가 7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제가 하나 보면서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일단 제가 하락할 수 있다 약간 요런 거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삼성전자도 저는 결국에 상승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드는 부분이 있었고 8만 전자를 향해 갈 거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요 앞 구간에서 수급이 외국인 기관의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박스권 만들다가 돌파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니다, 오히려 지금 약간 의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급도 약간은 꺾이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면서 하락 추세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박스권에 이탈이 발생을 했고 61선,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추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꺾여 있다. 그리고 지금 갭을 띄었던 구간 혹시나 67,500원 정도 요 구간에서 지지가 있어주는 게 꽤나 확실하고 특히나 거의 121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60일 요 갭 상승했던 요 지지 라인 67,500원 그리고 올라오는 121선이 거의 유사한 위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한번 혹시나 이탈한다 그러면 요거 정말 잘못하면 5만 전자까지는 되진 않겠지만 약간 단기적으로라도 가격 하락이 될 수 있고 옆으로 횡보하는 약간 지겨운 기간 조정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차트가 많이 꺾여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안 좋게 볼 수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중에 또 핫했던 2차 전지가 지금 알 수 없는 국면에 약간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제가 라이브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HN은 분명히 상한가를 가줬지만 상한가를 간 거에 대비해서 상한가를 찍고 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약간 하락 마무리를 하면서 음봉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약간 상한가를 깨는 경우를 몇 번 보여줬다는 거에서 조금은 위태위태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하지만 이런 구간들 단기 고점을 찍었던 구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심이나 위험도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급락했더라도 거의 많이 복구를 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 조정이고 노이즈가 제거된 상태에서 투심을 돌려낸다. 특히나 개인의 매수세가 점점점 강해진다면 이런 구간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잘 확실히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B2라고 하죠. 약간 신용이 점점
높아가고 있고 빚을 내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항상 고점일 경우가 많았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 미국 증시가 강하게 무너질 때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요런 2차 전지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무너질 가능성, 그리고 반도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동반 하락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무너질 가능성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정말 낙관주의자, 그러니까 상승론자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런 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요 구간 돌파됐을 때 요거는 상승의 흐름이다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하게 우상향을 한 것도 역시나 차트적으로 이렇게 잘 보이는 부분이고, 하지만 지금 위치 조금은 장기 하락이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다음 거래일부터 또 다음 주부터 시장이 진행될 텐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약간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정리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것도 분명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락 시그널이 지금 조금씩 보이면 빠르게 주식을 정리를 하고 현금 보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주식이 바닥을 찍었을 때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다 오히려 매도하고 그 현금으로 인버스에 투자해서 약간 그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다음 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정말 단기 악재로서 노이즈가 낀 거라면 회복세도 그만큼 강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정말 쉽지 않은 장이죠. 최근이 계속 쉽지 않은 장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응을 잘 하셔서 저도 계속 추가적으로 주의 깊게 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많이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